네, 다시 서울 연희동 도로 집안 침하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 지역에서 땅 꺼짐 그리고 도로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대한민국 산업연구단 최명기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셔서 살펴보셨겠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이런 사고 대체 왜 발생하는지 궁금증이 큰데 먼저 이쪽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 건가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되게 이제 불안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게 이제 지형적인 영향보다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물이라든지 또는 이 도로 밑에 있는 이 지질 조건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은 현재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다 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산을 옛날에 있던 그 지역을 깎아서 도로를 만든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매립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옛날에 뭐 일산이라든지 여기와 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오늘 발생했던 지역은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상수도관, 네. 하수도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생한 지역은 아마 이런 어떤 물에 의해서 아마 하수도나 상수도관이 좀 일부 파열이 되면서 발생했던 케이스가 아마 오늘 발생한 케이스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발생했던 한 30m 앞에 있는 어제 발생했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또 관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촬영했던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오수관이 있어요. 네. 근데 오수관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땅꺼짐이 생기면서 발생이 됐었고 오수관에 슬러지가 있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오수관의 어떤 그 막힘 현상 여기에서 이제 관이 갖다 파열이 되면서 물이 흘렀을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보면은 7월, 8월 달에 되게 북지성 호우가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북지성 호우.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시간당 많은 비가 왔었는데 네. 이 빗물에 의해서 아마 도로에 침투했던 물들 또는 어떤 지하수의 영향들 아마 이런 현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뭐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뭐 공사장 있잖아요. 뭐 4천 비물 펌프장 여기는 거리가 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네.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30m 차이가 나는 인근 지역이지만 오늘 아침에 나타난 현상과 어제 사고는 원인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쪽 지역은 더군다나 이제 매립지도 아니고요. 집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조금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소하천 어떤 계곡들이 좀 있어서 물이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집안 자체는 양호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연희동 쪽이든 서대문구 쪽이든 이쪽이 되게 실제 뭐 어떤 땅꺼짐이 많이 발생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어떤 하수도 관이라든지 어떤 빗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아마 발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현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네. 상하수도관 문제일 가능성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현재 이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맨홀이 있고 네. 맨홀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건 뭐 무슨 이야기 하수도관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제 상수도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차량들이 지금 4차선이라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차량들의 어떤 충격 하중들 아마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땅에 이제 하중들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땅의 하중에 의한 어떤 충격에 의해서 관로가 깨진다든지 네, 지금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많죠.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상하수도가 조금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노후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관로 있다. 자체가 노후되면은 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빨리 발생이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추정을 하고 단계이고 있는 조사 거죠. 중인 상황이고 네네, 네네. 또 여기서 30m 떨어진 지점 어제 그 커다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인을 좀 뭐라고 분석하고 그 계십니까? 지역은 역시 제가 한번 그것도 둘러봤었는데요. 네. 그 발생했던 지역은 옹벽이 있어요, 옆에가요. 그럼 옹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산이 있고 그 산을 갖다가 이제 절토를 해서 깎아서 네. 이제 도로를 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서울시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수관은 현재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오수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수관의 어떤 그 막힘 현상에 의해서 오수관 연결부가 이게 파단이 됐다든지 네. 그래서 물이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지하수의 영향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국지성 호우에 의해서 이 호우 자체가 네. 땅속으로 침투가 되면서 이게 쓸려갈 가능성. 네. 그런데 어제 파괴됐던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밑에 도로 밑에가
뭐 가스, 그다음에 통신선, 그다음에 오수관들 이런 관로들이 매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 관로 공사를 할 때 이런 다짐을 좀 잘 안 했다든지 네. 대매우기에서의 약간 어떤 부실하게 좀 대매우기를 하다 보니까 물에 쉽게 쓸려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7, 8월에 내렸던 국지성호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 시간당 물론 이제 물론 기상청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뭐 하수도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배수로의 어떤 척구들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이제 더 초과를 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는 예. 이 빗물이 갖다 도로상에 이렇게 침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주변에 있는 현재 그 경비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비가 오게 되면 도로가 상당히 물이 많이 차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차가 가게 되면 빗물이 옆에 산가까지도 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네. 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배수로 이쪽 배수로의 어떤 그 면적 자체라든지 용량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 네. 그러면 비는 오는데 그 빗물 자체가 결국은 땅속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최근에 비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내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역시 전반적인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과연 이런 사고에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가게 되잖아요. 서울시가 5월 달에 탐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서울시가 이제 그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GPR을 이용을 해서 지하에 있는 이 공동 영상을 이제 그 발견하는 이런 이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에 한 번씩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은 사람이 직접 육안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했는데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진짜 그때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이게 이제 그 GPR이라도 여기서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파를 발사를 해서 그걸 사람이 해석을 해요. 네. 근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해석하시는 이 조사 요원이 그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한 번 더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그 GPR로 탐사했던 그 내용을 보고 네.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외적인 요인들, 실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외부 요건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번 기회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땅꺼짐이라는 게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일반 시민들이 뭐 목격할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신호가 감지되는지 그리고 이 어떤 신호가 감지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네.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땅꺼짐이라는 것은 밑에 그 도로 하부에 이게 이제 공동 영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지금은 이 도로가 편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땅꺼짐이 생기는 위치는 일부 현재 깔아앉아요, 도로가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도로가 깔아앉다가 보면 차량을 타고 운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아마 동영상에서 뭐 울렁울렁 한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했었는데 울렁울렁 한 건 아니고요. 차량이 쭉 편탄성 있게 가다가 갑자기 이 깔아앉았던 지역에 바퀴가 가게 되면 내려앉게 되는 거고 다시 현재 반대편을 가게 되면 올라앉는 네.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치마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치마 현상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 치마됐던 위치에 물이 또 고이게 돼요. 비가 오게 되면.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도 보니까 오늘 사고 났던 지역 뒤쪽으로도 일부 좀 치마 현상이 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여기도 향후에는 좀 더 아마 땅꺼짐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땅꺼짐이 좀 약간 그 치마 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도로가 보면은 균열이 가게 돼요. 균열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현재 약간 움직임이 틀리다. 수평적이지 않다. 네,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 지역을 많이 출근하신 분들은 차 운전하다 보면은 평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네. 이때는 이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관할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는 현재 그 국토부라든지 이쪽에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현재 그 소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복구를 하는 이 팀이 오기 네. 전까지는 네. 차량 통제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좀 상당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 뭔가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건 사람이 유관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GPR을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또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고 인력이라는 게 이제 조건들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제 사전에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5년도 상당히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 기간도 좀 단축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희동 사고 현장에서 최명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